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힘들을 맞아, 이렇게 어려워요. 자, 계속해서 나머지 힘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전자기력까지 정리하고 있었죠. 네. 자, 오늘은 핵력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력에 대해서 이제 잠을 푹 잤어. 자, 핵력이라는 것 살펴보자. 핵력이라는 것은 핵 내부에서 나타나는 핵 내부의 구성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용어가 바뀌었죠. 강핵력이라고 씁니다. 강핵력이라고 해요. 강핵력은 자, 핵을 구성하는 물질은 양성자가 있지.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 또는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 또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자, 이것을 강핵력이라고 합니다. 이 강핵력은 말이야, 이것뿐만이 아니고 핵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우리는 쿼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쿼크에는 6가지 종류의 쿼크가 있어요. 위 쿼크, 아래 쿼크, 자, 그 다음에 맵시 쿼크, 약분 쿼크,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에서 6종류의 쿼크가 있는데 쿼크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힘이고 우주 공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하지만 아주 조금만 벗어난 얘들은 힘이 사라져버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관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힘이긴 하지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힘 중에 하나이다. 자, 한편 약핵력이라는 게 약핵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힘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중성자라는 것은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해갈 수가 있어요. 자, 양성자로 변해가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와 반전자 중성이자라는 게 있어. 그냥 반중성이자라고 쓸게. 자, 이런 분해 과정이 일어나는데 일종의 핵 분열 과정이야. 자, 이 과정에서 요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약핵력이다. 얘네들은 존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장 측정하기가 어려운 힘 중에 하나인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약핵력은 전자기력과 같은 종류의 힘이다 라고 얘기해서 요즘은 전양력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힘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힘들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변의 여러 가지 힘. 자, 주변의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나타나는 힘은 수직항력이야.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물체가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대한 반발력이야.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힘도 역시 전자기력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중력을 제외한 모든 느끼는 힘들은 다 전자기력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탄성력도 용체는 탄성력이 작용하지, 탄성력도 전자기력 때문에, 마찰력도 궁극적으로 보면 전자기력 때문에. 자, 그래서 대부분들이 전자기력,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은 다 전자기력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데 이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직항력은 기호로 쓸 때 주로 N이라고 써요. 영어 이름이 노멀이 무슨 뜻이야? 평균, 일반적인 보통이라고 얘기하지. 보통의 힘은 아니고요. 이 노멀 포스라는 것은 노멀이라는 말에 이런 뜻도 있어. 면에 수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 어떤 바닥이 있어요. 여기 바닥이 있어요. 이 바닥을 구성하는 물질의 내부에는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핵들이 이렇게 존재하네요. 이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는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평형 상태에 존재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원자핵 간의 거리가 살짝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힘이 작용하고, 또 살짝 눌러놓으면 밀어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이게 물질의 특성이야. 마치 누구처럼 행동하지? 당기면 줄어들려고 하고 누르면 늘어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용철과 같은 성질이 있지. 자, 그래서 여기에도 용수철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사실 이 용수철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보통 상태는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여기에 물체가 하나 올라가 앉았어요. 자, 물체가 올라가서 앉아있죠. 이 물체는 중력 때문에 바닥을 누르지요. 누구로 비롯해서 중력으로 비롯해서 중력이 물체를 당김으로써 물체는 바닥을 누르게 돼 있어요. 눌리면 이 입자들이 찌그러지겠네? 찌그러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방향으로 힘들이 작용해요. 이 힘들이 모여서 물체를 위로 떠받쳐주게 되는데 이 떠받치는 힘이 바로 뭐가 되니?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이 경우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표시해 볼까? 이 물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가 물체를 당기고 있지. 맞아요?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야? 지난 시간에 했지? mg라고 얘기했지. 이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또 바닥은 면을 위로 떠받쳐주고 있네.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바로 수직항력이야. 이 물체에게는 지금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자, 그때 이 물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무슨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지?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n-mg가 얼마가 되지? 0이야. 따라서 이 물체에 작용한 수직항력은 뭐라고 쓴다? mg라고 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 바닥면이 있는데 물체의 무게가 100N짜리 물체가 있대. 물체의 무게는 얼마야? 100N이야.
200N이라고 하자. 200N. 200N인데 수평 방향과 세타의 각도로 100N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 세타는 30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수직항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에 너가 볼 건데. 카메라에 어? 예민하네. 자, 이 경우에 나타난 힘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100N을 면의 나란한 방향과 면의 수직한 두 방향으로 분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수평으로 당기는 힘은 어떤 성분이 되지? 100N에 30도에 대한 밑변 성분이야. 얼마가 되지? 50. 100N 곱하기 얼마? 코사인 30도가 됐지. 코사인 30도면 얼마가 되지?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얘는 얼마? 50루트 3N이 되고요. 자,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100 곱하기 얼마가 되지? 사인 30도가 되버리지. 그렇다면 얘는 몇 뉴턴이 되는 거지? 50 뉴턴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한 힘은 200뉴턴으로 당기고 한 힘은 50뉴턴으로 떠받쳐주고 있잖아. 같이 당겨지고 있어. 자, 이때 얘는 또 하나의 힘이 작용하는데 어떤 힘? 수직항력이 작용하는 거지. 이 세 힘이 무슨 관계를 이루니? 힘이 평형관계를 이룬단 말이야. 자, 수직항력 N 더하기 50N, 자 50N 빼기 200N이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경우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150N이 되었다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항력을 계산해 준다라고 해요. 한 가지 연습 더 해볼까? 자, 이쪽에 의외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 나중에 갖고 갔을 때 이런 상황을 주고 수직항력은 얼마지? 라고 묻는 문제들이 많아. 자, 이쪽에 지금 경사 각도가 세타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면이 있을 때 이 면 위에 물체가 하나 놓여 있고, 물체의 무게는 얼마라고 하지? m이라고 해. 질량의 m이야. 그럼 물체의 무게는 연지가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때 이 물체는 바닥으로부터 떠받쳐주는 힘, 수직항력 n을 이 방향으로 받고 있어요. 이 n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자.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중력을 두 방향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중력의 각 성분이 내려오려는 힘이 있고 또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있단 말이지. 자,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가 되어버리겠지. 그렇다면 얘는 mg의 밑변 성분이니까 mg 코사인 세타. 내려오려는 성분은 mg 사인 세타라는 힘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수직항력과 mg 코사인 세타가 같아서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서로 움직이지 않는다. 즉 n-mg 코사인 세타는 0이 되었다라고 해요. 따라서 이 경우 수직항력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물체가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 수직 항력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 항력 계산은 그때그때 따로따로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물체의 면과의 접촉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마찰력은 뒤쪽에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약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찰력. 마찰력은 선생님은 이렇게 써. 그냥 F마라고 주로 많이 써. 쓰기 나름이야. 여기서 F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마찰력의 마자를 따서 F마라고 써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마찰력은 이런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그러한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물체가 운동하려는 면이 있고요. 이 위에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 물체와 면 사이에 마찰이 작용한다면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힘이 필요하겠지. 외부에서 자, 물체를 당기는 힘이 필요하대. 얘를 FAPP라고 쓸게. 외부에서 공급되지는 힘이야. 가해지는 힘이다. 자, 이렇게 가해지는 힘이 있고, 자, 아랫 방향으로는 당연히 뭐가 있지? H 물체의 무게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체가 면에 작용하는 힘은 두 힘에 의한 합력이 물체 면에 작용하겠지. 오케이? 이런 힘으로 자, 물체에 지금 작용하는 R자 힘이거든. 이 경우에 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물체 밖에서 이 힘으로 물체는 면을 누르게 돼. 그럼 면은 물림을 받으니까 어때? 버팅겨야 되겠지. 자, 이 힘과 반대 방향으로 버팅기고 있어. 자, 이렇게 버팅기고 있다라고. 이 버팅기는 힘을 어리라고 하고 얘를 항력이라고 얘기해. 버티다 할 때 쓰는 항자야. 오케이? 저항하는 힘이다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를 레지던트 포스에서 항력이라고 하고, 이 항력 중에 수직한 성분이 있어. 이 수직한 성분은 무슨 항력이라고 부르면 될까?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거지. 이 힘이 바로 수직 항력이야. 자, 이런 수직 항력이 있는 반면에 또 수평 방향으로도 힘이 또 있겠지. 수평 방향으로도 힘이 나타나서 이 수평 방향의 힘이 바로 뭐가 돼? 마찰력이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항력의 수평 방향의 힘이 바로 마찰력이라고 얘기해. 만약에 물체와 면 사이의 마찰이 크대. 마찰이 크면 외부에서 주는 힘이 더 어때야 돼? 세져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세져야 되니까 합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이거에 대해서 버팅기는 힘도 더 크게 나타나야 되겠지. 버팅기는 힘도 더 크게 나타나는데, 자, 이때 수직 항력 변하지 않고 마찰력의 크기만 증가하게 되는 거야. 자, 마찰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 힘이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게 옳은 표현이 되겠지. 이때 항력과 수직 항력 사이의 이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하고 이 각을 마찰에 관계되는 각이다 해서 마찰각이라고 표현해줘요. 이걸 마찰각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도 알아볼까?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뭐가 될까?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뭐가 되지? n분의 힘들지 마. n분의 f 바라고 합니다. 이때 물체와 면이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면 이 값도 항상 일정의 세를 뮤라는 그리스 문자를 썼어.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는데 무라고 쓰긴 하지만 읽을 때는 뮤라고 읽어도, 자, 뮤라고 하고 얘는 마찰 계수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지? 마찰력의 크기는 뮤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마찰력 구하는 식은 뮤 n이라는 식의 문제를 따서 쓰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얘기는 바로 뒤쪽에 마찰력에 대한 단원이 있어요. 마찰력에 대한 단원 얘기 그때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에 뭐 생각해? 너는 무슨 생각하는 거야? 없어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남자친구도 없고 선생님 저 얼음 가져와도 돼요? 안 돼. 너무 졸려서 그래요. 자겠지. 그 자는 걸 막기 위해서 얼음 먹고 시원하게 자려고? 얼음 먹고 시원한 얼음을 먹고 깨는 거죠. 시원한 얼음 먹고 시원하게 자잖아. 자, 세 번째 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장력은 기호를 T라고 씁니다. 티요? 이 T는 텐션이라고 해요. 긴장 이런 뜻이지. 당겨서 나타나는 힘이야. 자, 그래서 이것을 장력이라고 하는데 장력은 실에 작용하는 힘이야. 이 졸려? 네. 얼음 갖고 오면서 하얗게 표현하는 거. 그럴게요. 자, 그래서 실에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천장이 있어. 실에 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실에 추가 매달려 있다. 이 추는 지금 어떤 힘을 받고 있지? 자, 아랫방향으로 지구가 당기는 중력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중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잖아. 왜 떨어지지 않을까? 얘는 실이 당기는 힘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실이 당기는 힘을 장력 T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이 경우에 자, 얘는 T-NG가 0인 상태를 유지하겠지. 무슨 상태라고 했지? 이미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했어. 따라서 이 경우 장력 T는 mg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에 작용하는 장력이 이렇게. 그럼 상황이 달라지면 장력은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데 꼬리가 아직 안 들어온 거야? 꼬리가 아직 안 들어왔어? 뭐예요? 아, 꼬리가 꼬리가 계속 굉장히 기네. 인간의 꼬리가 없게 돼요. 자, 그러면 개새끼라고? 늑대도 개코 아니야? 진짜요? 그게 개과야? 개과 자, 식용육의 개과.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쪽에 원래 실이 이 방향으로 모여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잡아당깁니다. 우리 지난번처럼 잡아당겨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놨다가 자 이 순간에 얘를 놔버리죠. 잡고 있을 때는 우리 지난번에 힘의 평면 관계로 얘기했었지 지난 시간에. 자 그렇다면 얘는 아랫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날까? 중력이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실이 당기는 힘이 나타나. 이 힘이 바로 뭐가 돼? T가 되는 거야. 자 이때 힘을 다음과 같이 나눠 분해할 수 있다. 실의 나란한 방향과 실의 수직한 두 방향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형자, 이 성분에서 얘가 세타가 되는데 이쪽으로 당기는 힘은 뭐가 되지? 자 이쪽으로 당기는 힘은 mg의 밑변 성분이야. mg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내려오려는 힘은 mg 사인 세타라는 힘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때 이 물체는 자 여기에 실의 장력과 mg 코사인 세타가 힘의 평형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t-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0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경우 장력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장력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실에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장력이다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 바닥은 심화 내용인데 이거는 단원을 다 끝난 다음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나오는 부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 문제로 많이 활용되는 주제예요. 자, 과학고나 영재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문제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부력이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이따가 없어졌거든. 없어지는데 중학교 교과에는 여러 가지 힘에서 부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탄성력 마찰력을 끝낸 다음에 이쪽 내용을 보도록 할게. 심화는 자, 탄성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력에 대한 이야기. 탄성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탄성력은 이와 같은 힘들을 탄성력이라고 해요. 가장 쉬운 수준에서 표현한다면 이온수철이나 고무줄 등에 작용하는 힘을 탄성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기본적인 성질들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성질. 자,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자. 탄성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탄성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탄성이요. 네? 뭐라고? 탄성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걸 탄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체에 힘을 가하면 모양이 바뀌죠. 변형이 되고 일반적으로 길이가 늘어나는 게 되지. 변형이 되고 자 힘을 없애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이야.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자, 탄성을 갖는 물체는 그럼 뭐라고 불러주면 될까? 탄성질. 그렇지요. 탄성체가 있어. 대표적인 탄성체 예는 어떤 게 있죠? 용수철. 용수철이나 공주. 고무줄과 같은 게 있어요. 자, 용철이나 고무줄과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탄성에 반대되는 성질을 우리는 소성이라고 해요. 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 노트 갖고 왔다며 쭉 찢어 한 장만 쓰는 거야? 아니요. 지난 시간 노트 어땠어? 아, 저 그거 순서가 안 맞아가지고. 버렸어? 아니, 그 순서대로해서 부츠에 끼우는데 몇 번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앞에 거가 그거란 말이에요. 자, 소성을 이야기합시다. 소성. 자, 소성은 물체의 힘과 물체의 힘을 가하게 되면 변형이 되고 힘을 없애도 변형된 채 남아있으려는 성질. 자, 이렇게 변형된 채로 남아있으려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소성을 갖는 물체는 뭐라고 부를까? 소성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소성체 예는 어떤 게 있죠? 진흙, 찰흙 이와 같은 것들이 소성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종이는 소성체일까 탄성체일까? 종이는 소성체일까 탄성체일까? 성체. 힘을 가했어요. 모양이 변했죠. 힘을 없앴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네? 근데 세개 적으면은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써 근데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탄성. 노니까 같잖아. 아닌데 이렇게. 탄성이네. 탄성일까? 힘을 줬더니 구겨져 갖고 원래 상태로 안 가네? 수성이네. 탄성에도 중성. 값이. 중성이네 중성. 중성? 아, 탄성이 그렇네. 자, 모든 물체는 탄성과 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작용합니까? 일반적인 물체는 비교적 작은 힘의 범위에서는 탄성이 작용하고 그리고 비교적 큰 힘의 범위에서 소성이 작용한다라고 해요. 이 힘의 경계를 탄성과 소성이 나타나는 힘의 경계를 우리 탄성 한계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범위를 탄성 한계라고. 자, 용수철도 여러분들 볼펜 속에 있는 용수철을 한두 번씩 당겨봐 본 적이 있을 거야. 막 당기다 너무 세게 당겼더니 늘어나서 원래 상태로 안 돌아가지요. 그럼 얘는 압축되면 또 압축도 돼. 근데 성질이 달라져서 원래 있던 용수철과 이거를 또 쭉 당기면 뭐가 돼버리지? 철사가 돼버리지. 맞아요? 철사가 돼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탄성 관계라는 것은 탄성이 작용하는
자, 힘의 범위까지를 이야기한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탄성체, 소성체를 새로 정의해보자. 탄성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큰 힘의 범위에서 비교적 큰 힘의 범위에서 뭐가 작용하고 있지? 탄성이 작용하는 거지. 계속 그 힘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소성으로 바뀌게 돼. 자, 그리고 소성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작은 힘의 범위에서 소성이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탄성과 소성에 대한 이야기다. 오케이? 자, 한편 변형이라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변형이라는 것은 자, 힘에 의해 자,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는 정도이다.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크기, 즉 길이의 변화를 주로 이야기하게 된다. 자, 이때 변형의 크기는 흔히 x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길이의 변화가 되는 거지. 조마 쭉 돌아봐 친구들. 너 혼자 졸고 있어. 어? 그렇게 공부 재미없어? 어? 윤경 공부가 그렇게 재미없어요? 심각하게 없구나. 자, 한편 훅법칙이라는 법칙을 얘기해보자. 자, 훅법칙을 얘기해보자. 원래 이분이 로버트 훅이에요. 로버트 훅 엄청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뭘 했을까요? 피터팬에 출연했다고? 그 코르크. 뚜껑에서 아니 코르크에서 그 세포를 발견. 아, 뭘 통해서 관찰했지? 코르크 아니 기구. 뭐야? 지을 때. 현미경.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한 거지.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를 관찰했어요. 그래서 세포의 이름을 셀이라고, 세포라고 명명한 분이 바로 이 훅이야. 이분은 용철에도 관심이 많아서 용철에서 나타나는 산성력 등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분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변형의 크기는 자, 용철 변형의 크기는 자, 외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외력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식을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x라는 녀석은 f에 비례한다라고 썼어요. 오케이? 이때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얘를 정리해 줬더니 f는 kx라고 쓰기로 했어요. 자, 여기에서 k라는 값은 x분의 f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가해진 힘으로 정의해 주는데, 자, 단위는 어떤 단위 쓰지?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를 쓰는데, 센티미터가 나왔을 경우 미터로 환산해서 쓰는 버릇을 갖도록 합시다.
네. 센티미터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다니야 물리에서. 얘를 근데 문제는 자꾸 센티미터 준다. 다 뭘로 바꿔야 돼? 미터로 바꿔서 써줘야 돼. 습관화 시켜줘야 돼. 특별한 문제는 안 써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또 다른 문제는 반드시 바꿔줘야 돼서 습관을 들여주도록 하자. 네.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대수라고 부르는. 자, 용철 상수 값이 크면 어떤 용수철일 것 같아? 이 값이 크면 이렇게 붙이자면 1m 느리는데 가해진 힘이 크다는 얘기지. 일로 생각하면. 그래서 용철 상수가 크면 강한 용수철이야. 세. 반면에 K 값이 작으면 용철은 연한 용수철이다. 자, 1m 느리기 위해서 작용한 힘이 적으니까 쉽게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연한 용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용철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탄성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탄성력에 대해서 보는데 탄성력을 자 이렇게 쓰자. FSP라고 쓸게. 왜 SP라고 썼을까? 스프링. 스프링에 무슨 뜻이 있지? 봄. 봄. 또 연못. 용수철. 샘물. 샘. 그 다음에 용수철. 똑같은 스플링이야. 그래서 자 용철에 작용한 힘이다. 탄성력이라고 썼어요. 어떤 게 탄성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용수철이 있는데 자 용수철의 길이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이런 상태가 있어. 용철 길이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는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지.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불러? 자연길이 상태라고 불러주고 있어. 자연길이 상태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용수철에게 힘을 가합니다. 혹시 유튜브 가서 지난 수업 영상 본 사람이 세 번 친구 중에 좀 봤어? 확인해서 봐둬야 돼. 안 보면 이해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이거 한 바퀴 도는데 거의 한 8개월, 9개월 정도 걸릴 거야. 근데 2학년 때부터 또 시험이 들어가잖아. 학교 시험 기간에 시험 대비하기 때문에 진도가 생각 밖으로 그게 막 빠르지를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꼭 가서 미리 한번 봐. 두 번째 들을 때 전까지. 안 그러면 이해하기 좀 어렵단 말이야. 자, 특히 운동의 기술 쪽은 꼭 보셔야 돼. 분속 운동, 가속 운동 이런 거 꼭 봐주세요. 자, 이 용철에게 힘을 줘서 얘를 당깁니다. 자, 용철 상수가 K라고 할 때 얘는 X만큼 더 늘어나게 했대. 이때 외부에서 가하는 힘은 얼마의 힘이 가해졌을까? 네? 법칙에 의해서 얼마의 힘이 가해졌지? 얼마의 힘이 가해지지? KX라는 힘이 가해졌어. 이때 용철 끝부분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용철 끝부분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움직이면? 왜 안 움직일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왜 안 움직일까? 힘이 평형 관계가 있단 말이야. 어떤 힘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데 용수철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힘이 있었던 거야. 이 힘을 뭐라고 부른다? 탄성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탄성력은 어떻게 쓰니? 크기는 KX와 같은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어떤 의미야? 외력과 반대 방향이다. 외력과 반대 방향이다. 자, 또 이것도 한번 보자.
용철을 이번에는 압축시켰어. 얼마큼의 길이만큼 압축시켰대? x라는 길이만큼 압축시켰대. 외부에서 가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 외부에서 가한 힘의 크기 얼마야? kx가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이유는 왜 안 움직일까? 용철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힘을 뭐라고 부른다고? 탄성력이라고 부른다. 이 탄성력은 항상 외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탄성력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라고 해. 한자어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 뭐라고 하지? 한자어로. 얼마 전에 했어. 되돌릴까요? 숭례문 무슨 공사. 그 재화에서 경복궁 뭐뭐 공사. 재건 수고 재건축 보관? 복원하다.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복원력이라고 해요. 이 힘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탄성력과 같은 힘들을 다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힘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자, 용철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는 좀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시간이 한 시간짜리 너무 짧다. 아니 근데 어차피 1시간 더 있잖아요. 끊기잖아. 밤에는 밥 먹고 와서 좋을 거 아니야. 아 저 안 좋아해요. 저 요즘 자, 그래서 지금까지 탄성력에 대한 사실을 살펴봤는데, 자, 여기 내용까지 질문 필기할 사람 필기. 나갈 생각하면 아직 종안 쳤어. 네? 아직 종도 안 쳤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탄성력에서 네. 그 반대 방향이면은 외력을 무조건 기준으로 외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니베아 립밤 네? 하면 입술이 두꺼워졌다죠. 털어주고. 다이소에 이거 말고 다른 게 있거든. 걔는 안 찢어지더라. 2년째 바르고 있는데 껍데기가 안 벗겨져. 저것도 근데 근데 껍데기가 벗겨져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각질 올라가. 쓰라리잖아. 아니 얘는 입술을 보호하려고 바르는 건데 안 그게 뜯고 벗겨지면 어떡해. 바르고 있으면 입술 뜯기지 보호하려고 않고 바르는 그냥 건데 걷어내는데. 솔직히 분필이라고.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분필 이따 먹을게. 어때요? 질문. 질문이요. 질문이요. 식사하고 식사하러 가자. 다 뒤져. 뭐 먹을래? 견아 뭐 먹고 싶어? 너가 왜 재미가 없어? 이게 왜 K야? 레인보우 차이 나는. 그리고 보라색. 이거를 어쩐지 보라색이 아니라 레인보우를 둘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초콜릿 먹었다는 거 몸 세하다는 거. 야, 너 핸드폰 다 냈지? 예. 핸드폰 안 해? 사람 자수해? 나 아까 냈는데? 거짓말이 확실해. 아니 진짜 냈어. 아까 원장님이 앞에서 감시해가지고. 아빠 하지 마세요. 좀 쳐버렸어.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어. 왜? 종이 척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 정상이니 지옥하니? 정상이야. 이거 그냥 헤드 있잖아. 아, 근데. 그럼 자, 이게 속옷이야. 아, 뭔가
자, 용출의 연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가 좀 전에 5번까지 했었나요? 6번까지 했나요? 동그라미? 5번이요. 5번까지 했어요? 자, 6번 용출의 연결을 자, 여러 개의 용수철을 늘어놓게 되면 자,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직렬 연결이 있어요. 자, 용출의 직렬 연결은 줄줄이 연결하는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신장이 있고요. 자, 신장이 있고 용수철 하나, 용수철 둘, 용철 세 개까지 길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런 연결을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얘는 K1, K2, K3라고 이야기하도록 해요. 자, 이 용철을 이렇게 놓고 아래쪽에 물체를 매달면 각각의 용수철이 모두 다 자, 일정한 길이만큼 늘어나게 돼요. 자, 이때 가해진 이 물체의 무게를 F라고 합니다. 이때 첫 번째 용철은 자기 아래쪽에 있는 무게의 충만만큼을 외력으로 받게 된다. 두 번째 용철도 아래 무게만큼의 힘을 받는다. 세 번째 용철도 아래 무게만큼의 힘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용철들이 각각 받는 힘의 크기는 모두 어때? 같다. 이걸 응용한 문제가 옛날에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됐대. 그러면 첫 번째 용철은 얼마큼 힘을 받지? 전체. 두 번째 용철은 아래 무게. 세 번째 용철은 세 번째. 그래서 항상 아래쪽에 있는 전체 무게가 각 용철이 받는 힘의 크기다라고 보면 위에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 아래쪽에 무게만 용철에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K1은 X1만큼 늘어났고 K2는 X2, K3는 X3가 돼서 전체 늘어난 길이에 전체 합이 총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자, 이 용철에 작용한 힘들은 K1에게 작용한 힘 F1, K2에게 작용한 힘 F2, K3에게 작용한 힘 F3라고 할 때 모두 다 어때? 같습니다. 모두 작용한 힘이 같다. 자, 두 번째 각각이 늘어난 길이는 자, 그 전체 합이 총 늘어난 길이와 같다. 그럼 각 용수철에 대해서 후법칙을 써줄 수 있겠죠. F1은 K1 X1, F2는 K2 X2, F3는 K3 X3라고 할 수 있어. 이때 F1, F2, F3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 F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X1은 얼마가 되지? K1분의 F. X2는 얼마가 되지? K2분의 F. X3는 K3분의 F만큼이 되었다라고 해요. 따라서 전체 늘어난 길이 X는 각각의 합과 같겠지. K1분의 F 더하기 K2분의 F 더하기 K3분의 F가 된다. 얘네들을 모두 합하자. 묶어보죠. F 곱하기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더하기 K3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려서 이 과정을 공부하는 이유는 F와
저 용철 3개의 세트에 대해서 제 3개의 용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즉 같은 힘 F를 줬을 때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게 하는 한 개의 용철로 바꿔서 알기 위함이야. 오케이? 한 개의 용철을 구하기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 한 개의 용철에 대해서 뭐라고 쓸 수 있지? 얘는 K분의 F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전체 용철 상수 두 식을 비교하면 전체 용철 상수의 역수는 각각의 용철 상수들의 뭐와 같다? 역수들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해해요? 이게 전체 용철 상수 구하는 식이에요. 구조를 살펴보니까 이런의 용철의 길이로 쭉 연결된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할 때 각각의 작용한 힘은 전체 작용한 힘과 같고, 각각의 늘어난 길이들은 전체 길이와 각각의 늘어난 길이의 합이 같고,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용철 상수의 1은 각각의 용철 상수들의 역수들의 합과 같다라는 거지. 한편 병렬 연결을 이야기해보자. 병렬 연결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병렬 연결은 천장이 있으면요. 선생님, 네. 병렬 연결은 니은이라고 하는데요. 뭐요? 네? 뭐라고요? 아니. 용철을 3개를 이렇게 끝을 묶어서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고 한다. 나란히 병자야. 나란히 병.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전지 연결할 때도 배웠네. 배꼽과 배를 맞대는 걸 줄줄이 연결하는 걸 직렬 연결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양 끝을 전직기인데 양 끝을 같이 전선으로 묶어서 연결한 것을 병렬 연결이라고 했지. 똑같아. 나란히 연결했다 해서 병렬 연결이라고 해. 각각의 용철 상수 K1, K2, K3야. 이런 자연길이 상태가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물체를 매달아 보기로 했어. 물체를 연결했어. F라는 힘을 줘서 물체를 용철을 당겨보도록 하자. 그러면 전체 힘 중에 일부는 첫 번째 용철을 당기겠지. 또 일부는 두 번째 용철을 당기겠지. 또 일부는 세 번째 용철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 끝이 묶여 있으니까 얘가 늘어난 길이가 모두 다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 이 경우를 살펴보면 힘의 관계가 이래. F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라고 하지. 그리고 각각이 늘어난 길이는 모두 다 같아서 전체 늘어난 길이와 같겠지. 각 용철에 대해서 후법칙을 써보도록 하자. F1은 K1 곱하기 X1인데 X1은 X와 같으니까 K1X라고. 마찬가지 F2는 얼마가 돼? K2X. F3는 K3X라고 쓴다. 얘네들을 첫 번째 식에다 넣어보면 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는 K1X 더하기 K2X 더하기 K3X라고 쓸 수 있겠지. X로 묶어보자. 이렇게 묶게 되었지. 얘도 마찬가지야. 세 개의 용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즉 같은
같은 힘 F를 줬을 때 같은 길이 X만큼 늘어나게 하는 한 개의 용철로 바꿔보자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KX라고 쓰게 되겠지. 세 개와 같은 역할하는 용철은 그래서 K는 K1 더하기 K2 더하기 K3인 용철이 됐다라고 해. 얘는요 용철 상수값이 점점점 커져요. 가장 큰 것보다 더 커지겠지. 얘는 용철 상수값이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약한 용철 대비 얘는 강한 용철이 되네? 사실 저렇잖아. 한 개가 연결됐을 때 늘어난 길이보다 세 개가 연결되면 더 많이 늘어나잖아. 또 많이 늘어나니까 약한 용철이 된 거지. 같은 힘에 의해서 더 많이 늘어나니까 약한 용철이 됐어. 반면에 얘는 센 용철이 된 거야. 여러 개가 붙어 있어. 이거는 혹시 완력기라는 거 아니? 이렇게 돼갖고 용철이 달려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빠들이나 형들, 너네는 안 하지? 친구가 힘이 세서 할 것 같아. 맞아요. 자, 이런 아이들을 할 때 보면 용철 수가 적으면 쉽게 움직여. 근데 점점점 많아지면 움직이기가 힘들어. 보통 체육센스 하는 게 3개, 4개, 5개짜리거든. 5개짜리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해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흐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완력기 그럼 무조건 세게 당긴다고 좋을까? 네. 세게 당기면 근육이 멋있게 나타날까? 아니요. 안 그래요. 세게 당기면 근육이 멋있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철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는 무슨 생각할까? 자, 그러면 용철의 길이와 용철상 수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7번 차례인데 자, 용철의 길이와 용철의 상수의 관계를 이야기해 봅니다. 정이 또 무슨 생각하니? 자, 이쪽에 용철이 있대. 원래 용철의 길이가 L인 이런 용철이라고 해. 길이가 L이래. 자, 이 용철 상수 K라고 할 때 이 용철에게 힘을 가했어요. 하체를 매달았어. 얼마큼의 무게를 매달았다라고 할까? F만큼의 무게를 매달았을 때 얘가 X만큼 늘어났대. 오케이? F는 KX가 되겠지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이때 용철이 늘어난 걸 보면 용철은 특정한 부위에서만 늘어나니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니? 용철의 이상적인 용철에 대해서는 전체 길이가 일정하게 다 늘어나게 돼. 보통 실제로는 용철 실제로는 무게가 있지. 실제는 이렇게 나타나. 아래를 쓸수록 어때? 질량이 뭉쳐 있잖아. 그럼 가장 위쪽이 어때? 더 큰 힘을 받게 돼. 그래서 아래로 올수록 어때?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위로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용철의 질량을 무시하고 용철이 일정하게 이상적인 용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일정하게 늘어난다고 얘기한다면 이 용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겠지. 따라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수철을 잘랐어. 자, 길이를 얼마로 만들었대? 2분의 L로 만들었대. 그럼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로 줄었지?
늘어날 수분이 얼마가 됐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 자, 따라서 같은 힘을 줬더니 얘는 얼만큼 늘어나니? 원래 늘어난 길이의 절반만큼 늘어나겠지.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용철 길이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네. 그렇지. 맞아요? F는 KX라고 했어. 자, 얘를 프라임자 붙여서 쓰면 얘는 뭐가 돼? K 프라임 곱하기 X 프라임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K 프라임이 2분의 X잖아. X 프라임이 2분의 X잖아. 그러면 K 프라임은 얼마가 되지? 2K만큼이 되겠지. 용철상수가 세졌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알 수 있게 됐어. 용철상수 곱하기 용철의 길이는 항상 어떻다? 그 곱이 일정하다라고 쓸 수가 있다. 길이가 절반이 됐던 용철상수는 자 2배가 되고, 길이가 3분의 1이 돼버린 용철상수는 3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용철의 길이에 따라서 용철상수가 변화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아래쪽 변형력 탄성열인데 여기는 갖고 가도 요즘은 안 배우니까 갖고 가면은 부피 탄성열 정도는 나중에 좀 배우는데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 패스하시고 마찰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찰력은 아까 한 것처럼 어떤 힘이 마찰력이라고 하지? 운동을 방해하는. 자, 물체와 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들어봐. 주는 사람 또 있는. 저안 좋아하세요? 교법은 있었는데 힘들어. 뭐가 힘들어? 아니 밥 저 먹고 근데 힘들었구나. 진짜 안 좋아하는. 다음에는 딱 1년 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1년 전에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벌써야. 이거나 말거나. 자, 요즘은 열심히 먹고 있지. 아니. 자, 그러면 물체 또 그러다 선생님 시간 되면 어떡하려고. 그만 먹고. 자, 그러면 물체와 변 사이에서 자,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자, 이게 마찰력이에요. 자, 우리 좀 전에 봤잖아, 그치? 마찰력은 어떻게 그 힘과 관계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지. 여기 물체가 있대. 자, 이때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 이 책은 K라고 썼는데 요즘 책은 FAPP라고 이야기해. 가해진 힘이야. 자,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물체의 중력이 나타나. 두 힘의 합력만큼의 힘으로 물체에게 외부에서 힘이 가해진 거지. 자, 이 힘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버팅기는 힘이 나타났어. 이 버팅기는 힘을 어리라고 하고 항력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이 항력 중에 수직한 성분의 항력을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항상 중력과 어때? 같은 크기의 힘이 될 거야. 그리고 이 항력의 수평 방향의 힘의 성분이 바로 뭐가 됩니까? 마찰력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학력과 수직학력 사이 각을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세타라고 하고 마찰각이라고 했어요. 그 결과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n분의 f마가 되는데 이 값을 뮤라고 얘기하지. 짝대기 세 개는 정이야. 수학에서는 합동이지. 좌변과 우변이 같다. 그래서 분리해서 정의로 쓰고 있어. 따라서 이때 f만은 뭐라고 쓰기로 했다? 뮤 곱하기 n이라고 쓰기로 했다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마찰력 표현이다. 그럼 마찰은 왜 생길까? 마찰의 원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이 마찰은 아직도 정확히 연구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거시적인 상태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찰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 이 마찰력에서 가장 근거 있는 설은 냉용접설이라는 설이야. 냉용접? cold 무슨 뜻이야? 차가운 웰빙. 웰빙? 웰팅. 아, 웰드가 용접하다야. 용접하는 것은 쇠붙이를 붙여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콜드 웰빙이라고 해서 냉용접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면을 아무리 매끄럽게 깎아놓는다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거시적인 상태에서는 매끄러울지 몰라도 아주 작은 색에 들어가면 얘는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도 실제 이렇게 뭐 울퉁불퉁하대. 이 울퉁불퉁한 정도가 작아서 그렇지. 유리도 보면 우리는 매끈하게 느끼지만 유리창에 모기가 앉아 있잖아. 그걸로 봐 모기 발과 그리고 유리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다? 마찰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자, 그래서 매끄러워 보이지만 매끄러운 것도 사실은 울퉁불퉁함이 있다야. 자, 이때 아래쪽에 또 다른 물체가 면이 있어. 자, 이때 얘네들은 뾰족 한쪽마다 어때? 접촉을 하고 있지. 이 접촉점들이 무게에 의해서 눌립니다. 욱 눌려요. 걔네들이 순간적으로 붙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 얘네들을 떼내기 위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보도록 하자. 처음에 잘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처음에 잘 안 떨어질 거야. 그러다 세게 점점 세게 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붙은 점들이 부서져. 마찰이 있게 되면 그래서 부서져. 눈에 보이지 않는 가루들이 짤끔 나와. 눈에 보이는 가루가 나올 때도 있지. 자꾸 미니까 마찰에 의해서 붙은 점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각질이지. 그 다음에 사포로 나무를 문질러. 나무 가루들이 생기지. 일부는 모래 조각도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뭐가 돼? 마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접촉점들이 부스러지기 때문이야. 어느 순간이 되면 움직여. 움직인 다음에 얘네들은 다음번에 접촉점이 또 있겠지. 다음번에 접촉점이 또 있을 수 있어. 그 점에 잠깐 붙었다가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떨어져. 그럼 처음에 움직일 때보다 힘이 많이 들까 조금 들까? 잠깐 붙었다 떨어지니까 조금 들겠지. 그 관계를 이용해서 마찰력의 종류를 구분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찰력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정도를 갖고 비교해줄 수 있는데, 자, 마찰력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 사포와 사포를 서로 마찰시켜. 와, 엄청 뻑뻑하겠다. 그렇죠? 엄청 뻑뻑할 거야. 이걸 이용해서 가끔 계단에다 미끄러진 방지턱 만들 때 어떻게 하니? 사포 같은 걸 붙여놓지. 그럼 굉장히 뻣뻣하지. 오히려 그게 또 사고도 많이 난다. 너무 마찰이 커갖고 다리를 당기지 못해갖고 고꾸라지는 경우도 많아.
올라갈 때는 안전한데 내려갈 때가 위험해. 조심해야 돼. 특히 학원 계단이 그래. 학원 계단 이거 미끄럼 방지턱 만들어 놓은 데 있지. 거기 내려갈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 다리를 끌다가 앞으로 꼬꾸라지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사포와 유리를 한번 비교해. 또 유리를 비교해보자. 어떤 경우가 마찰이 가장 클까? 사포. 유리. 알 수 없다지. 혹시 과학 실험할 때 받침 유리 또는 덮개 유리 만져본 적 있니? 어떻지? 덮개 유리 이렇게 붙어 있어. 뗄라면 어때? 안 떨어지지? 매우 미끄러운 연으로 되어 있는 데에는 마찰이 무지 커. 안 밀려. 쉽게 떼는 방법 선생님은 알고 있지. 이게 원래 백장 묶음으로 되어 있거든. 백장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안 떨어져. 뗄려다가 다 부스러진단 말이야. 잘못하면 수수 깨져. 그래서 백장 한꺼번에 다 깨버린 적도 있어. 얼마 안 했거든요. 교수 오래 걸려야지. 그래갖고 소모품이야. 얘를 쉽게 떼는 방법, 얘를 뜯어갖고 물속에 넣어놓으면 지들이 풀어. 자, 또 이런 걸 한번 보자. 기차 바퀴 본 적 있어요? 지하철, 전철, 기차 바퀴 본 적 있을까? 한 번도 없니? 기찻길이 어떻게 되는지 본 적 있어? 네.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아, 그거는 받침목이고. 홈이 홈이 파였어? 이렇게. 그냥 쇠토막 아니야? 아, 그쵸. 세트만. 그냥 쇠토막으로 쭉 돼 있어. 근데 위가 어때? 위가 막 톱니처럼 돼 있니? 보면 매끈해. 번질 빛나. 기차가 자주 다니는 길은. 니네 기찻길을 못 보는구나. 슬픈 녀석들. 네? 선생님 어릴 때 기차길에서 많이 놀았는데. 선생님 동네하고 뒷동네하고 사이에 기찻길이 있어. 그래갖고 뒷동네 애들하고 사이가 되게 나빠갖고 걔네들하고 맨날 투석전해. 기찻길 주변에 돌로 다져지라고 돌을 깔아놨거든. 그거 던져갖고 맨날 투석전해. 그 근처 집들은 머리 또 깨져가고 병원 가고 이런 애들 있지. 그 정도야 뭐. 위험한 모습. 매우 강하게 큰. 그리고 사이가 진짜 나빠. 걔네들은 우리 동네를 통해 갖고 시내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 길을 못 와. 걔네 뒷동네 가면 내과가 있어. 내과에서도 잘 놀잖아. 내과로 가는데 걔네 동네에 돌기가 그러니까 빙글 돌아서 가. 서로 피해. 부모님하고 손잡고 갈 때를 제외해놓고는 서로 애들끼리 안 다녀. 싸움나.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기차길에서 뭘 하니? 가장 재미난 거. 기차가 오면 못을 갖다가 이렇게 놔요. 못을 갖다가. 그 기차가 깔고 가겠지. 기차가 깔고 가면 못이 어떻게 될까? 납작해져. 이거 숫돌로 조금만 가면은 숫돌도 마찬가지네. 숫돌로 조금만 가면은 칼이 돼. 조금만 가. 그거 던져야지. 쿠나이. 던져. 옛날에는 집이 대문이 나무로 돼 있었거든. 선생님 집은 쇠로 돼 있어. 나이프 히트. 친구네 가면은 나무로 된 대문이야. 거기다 던지는 거야. 그래서 걔네 집에는 애들이 곡돌이라고 하지. 땅바닥에다 금 그리고 놀 때 쓰는 거. 그걸로 동그랗게 타켓이 만들어져 있어. 여기다 던지는 거야. 이제 걔 엄마 친구 언니가 나와서 야 이 새끼들아, 너한테 가서 놀라. 소리 질렀지. 아무튼 기찻길은 바퀴도 매끈하고 기찻길도 매끈해. 근데 그 무거운 기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지. 이해해요? 그래서 거칠기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서 마찰력이 결정되진 않고, 그래서 두 개를 절대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 두 개는 상황에 따라 다른 관계를 줄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현무식이 무난한 떠들기. 그러니까요. 시원이 형 너무 떠들어요.
시원이 떠들어? 네, 시원이가 말 걸어요. 그래? 너무 시끄러워. 진짜 잠들면 말안 그러는데. 시원아, 선생님이 좀 중국산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산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거든? 거기에 V라인만 들어주는 게 있더라. 내가 사다 줄까? 틀이야 이렇게 찍어. USB로 충전이 된대. 현우처럼 되면 멋있잖아. 볼 사진. 이렇게 때려. 우리나라가 10년에는 엄청나게 침강을 할 거예요. 10년에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침강할 거예요. 왜 침강하는지 알아? 가라는 거야. 아, 왜 침강할 것 같아? 그 해수물 사진. 아니. 선생님이 자꾸 중국산 쓰레기를 수입해가 우리나라에 쌓아놓고 있어서. 주니까. 중국산 쓰레기. 너무 좋은 거야. 중국산 쓰레기들이 옛날에는 진짜 쓰레기였거든. 예를 들면 뭐 팝잇 같은 거. 아니 뭐 사시는데요 알리에서? 이것저것 막 사다가 1,000원 마켓 이런 거 가갖고 막 본단 말이야. 근데 중국산 그 피부 관리하는 제품들이 있어. 기계. 초음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이야. 근데 우리나라 거 파는 것들을 보면 20-30만 원 하거든. 비싼 거. 어. 100만 원 정도. 근데 그 중국산 쓰레기는요. 그 타임어택 제대로 걸리면 한 6-7천 원이면 사. 근데 써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국내에서 파는 2-30만 원짜리하고 기능의 차이가 별로 없대. 단 중국말로 나와서 다르지. 야, 중국산 쓰레기 괜찮던데? 그럼 쓰레기로 부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지난 어떤 비행기야? 신정 때 1월 1일 날 선생님이 강원도에 갔어요. 강원도에 가갖고 온천에 갔어요. 온천에 가려면 필수템이 필요하지. 뭐지? 방수팩. 핸드폰 방수팩을 샀는데 다이소에서 그게 5,000원이거든. 근데 전에 여름에 갔다 막 쓰다 보니까 물이 질질 새. 근데 알리에서 타임어택으로 샀어. 그것도 시간차 공격 10몇 분 사이에 빨리 쇼핑을 해야 돼. 3개 이상. 그래갖고 딱 골랐는데 하나가 1,000몇백 원이야. 몰라. 한 방울도 안 새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래갖고 야, 이 새끼들 이거 만드는 게 좀 달라졌네. 거기다 요즘 패드 같은 거 있잖아. 패드 10.1인치짜리 7-8만 원이면 사는 거야. 대박이지 않니? 그건 사기 아니야? 16기가 1테라. 근데 그거 사면은 막 이상한 무료 거 빼는 거야. 환불이잖아. 아, 무료 네, 환불이잖아. 케이스로 써져 있는. 근데 요즘 어? 중국 망해간다. 진짜로? 중국 기반인가? 잘 찾으면 있단 말이야. 케이스. 그래갖고 아주 좋아. 그래서 사실상 선생님이 이거 갈아탄 이유가 있지. 우리나라에서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사다 보면 얘네들이 어떤 거는 해외에서 바로 와. 중국에서. 그럼 걔네들이 공연이 중간에 수수료 먹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알리에서 사는 거하고 제품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비싸. 어차피 중국산 수입해갖고 나한테 줄 거 아니야. 그러느니 내가 직접 사. 약점이 있긴 있어. 약점이 있는데 좀 오래 걸려. 우리나라 택배 아침에 시키면 저녁 오는 것도 있지. 먹는 거는 주고. 근데 얘네들은 빨라야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 나중에 관세청에서 욕할 거야. 이 새끼는 맨날 쓰레기 수입하고 있어. 자, 그러면 마찰력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정지 마찰. 자, 얘는 스테이틱 프릭셔널 포스. 자, 스테이틱
프릭셔널 포스야. 정지 안정적인 상태의 마찰력이다라고 해. 얘는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 자,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 나중에 어버이날 그거 잘 보고 엄마한테 선물해줘. 엄마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거다. 피부 빨리야. 이미 있어. 자, 뭐라고? 이미 있어. 있으셔? 부자시구나. 자, 그러면 정지한 상태에서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 종류가 많아. 자,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 거기서 자동차사가 아빠 선물해 드릴까? 알겠습니다. 10만 원이면 사. 자, 그럼요. 내가 어떤 자동차 진짜 탈진인지. 장난감 자동차. 아, 자,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바닥면이 있어요. 이 바닥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부터 이만큼의 길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화살표의 길이를 갖는 힘이 작용해야지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자. 오케이? 이만큼의 길이만큼의 힘이 있어야 움직이기 시작해. 자, 이때 물체에게 이만큼의 힘이 작용했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여요. 얘는 지금 현재 그거와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힘을 좀 더 증가시켜 봤어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자, 안 움직이는데 이때도 살펴봤더니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힘을 점점 증가시키다가 자, 요만큼의 길이에 해당하는 힘이 작용했더니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어때? 같은 크기의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와 같이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이런 마찰력들을 무슨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항상 누구와 같니?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항상 누구와 같죠?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10N의 힘을 줬더니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정지 마찰력은 10N. 2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마찰력은 20N. 30N의 힘을 줬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정지 마찰력은 30N이라고 해. 자, 특히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이 마찰력을 뭐라고 부른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을 얘기해보자.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써. 맥시멈 스태틱 프릭셔널 포스야. 어렵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 자, 얘는 자,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다.
자,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다음과 같이 써요. F, S 맥시멈이라고 해요. FS는 정지 마찰력이라는 뜻이고, 자 그리고 맥시멈은 최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인데 이 값을 뮤 S 곱하기 N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FS 맥시멈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자, 뮤 S는 정지 마찰 개수라고. 옛날에는 최대 정지 마찰 개수라고도 했는데 그냥 정지 마찰 개수 요즘 쓰고 있어. N은 수직항력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냥 막 종이를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 이유는 아까 그 식을 생각하면, 그 그림을 생각하면 이런 식이구나 라는 걸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네. 이걸 나중에 아몽통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꼭 안 배우거든. 아몽통 법칙이라고는 하지만 최대 정지 마찰 개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물체와 접촉면의 성질 US야. 거칠에 관한 성질에 관계하고 물체의 무게 하중에 비례한다. 수직항력은 보통 바닥 상태에서 mg와 관계 있었지. 그래서 물체의 무게와 관계하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때 접촉면에 넓이와는 마찰력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대요. 아까 접촉점들이 있었잖아. 면이 넓으면 접촉점 수는 많을 거야. 근데 왜 상관이 없을까? 접촉하는 점들이 수학적 점에 가까운. 그래서 면이 넓다고 반드시 접촉 점수가 증가하지는 않아. 아시겠어요? 그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접촉면적과 상관없고 그러지 물체의 무게와 접촉면에 대한 상대적 성질이 관계하더라, 거치기가 관계하더라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정지 마찰 개수는 대개 1보다 작다. 대개 1보다 작다. 되게 계단 얘기하니까 짜증난다. 강원도에 갔더니 그 김준현이하고 그 먹개비들이 나왔던 가게가 있어. 거기가 게 전문점인데 갔더니 시커 먹고서는 시커 먹고 3, 4인 기준에 55,000원이라고 쓴 거야. 그리고 아무래도 55,000원 못 먹지. 나는 이제 진짜. 근데 들어갔어. 시켰더니 와 사기꾼 새끼들. 1인분에 55,000원이었어. 1인당. 오호 1인당이야. 되게 웃기지 않냐? 그러면은 1인당이라고 밖에 써놔야지. 그치? 1인당. 이 새끼들이야. 그것도 2인분부터. 걔네들은 그 돼지들은 방송국에서 돈 내니까 꽃게를 드셨더라. 꽃게 2명 기준으로 199,000원. 4명이서 2인분 먹기는 좀 눈치 보이지. 걔네들은 무슨 2인분 먹어. 걔들은 인분의 기준이 없어. 사실 인분이라는 것도 기준 없잖아. 그렇죠. 그거를 나중에 시간 날 때 선식당 가면 아시게 될 거야. 선식당은 그만큼이 1인분이다? 그 선생님 기준으로 선생님하고 비슷하더라고 먹으면 2명이 먹어야 돼. 지난번 막 호기롭게 스파게티하고 볶음밥을 시켰어. 막 먹다 보니까 반씩 남대. 근데 무조건 1인당 1메뉴야. 그래갖고 가갖고 나중에는 스파게티를 나눠 먹고 볶음밥을 포장해 갖고 왔어. 스파게티 둘이 먹었는데도 배부르던데 남던데. 안 가봤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웨이팅이 길어가지고 너네 정말 시간이 안 될 거야. 그게 약간 진짜. 퓨전식 상신다. 거기도 먹을 거기 스파게티
괜찮게 해. 야 거기 영수증 있잖아. 크리스파게티 괜찮게 해. 자 그러면 근데 보통 스파게티 같은 스파게티 같은 게 만큼 주잖아. 조금 라면 하나보다 더 조금 주잖아. 근데 그 집은 라면 2개 끓여놓은 만큼 줘. 자 그러면 자 계속 봅시다. 자 이런 마찰력이 있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정지 마찰력이 있어요. 자 정지 마찰력, 미안해, 운동 마찰력. 갑자기. 자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한 마찰력이. 얘는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일단 움직이면 항상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얘는 키네틱 프릭셔널 포스야. 김치. 키네틱이라는 말은 운동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FK라고 하자. FK는 뮤K 곱하기 M이라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여기서 FK는 운동 마찰력. 자, 뮤K는 운동 마찰 개수. N은 수직항력. 자, 일반적으로 FK는 누구보다 작다? FS 맥시멈보다 작다.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크기를 갖고 있어. 오케이. 이 얘기는 뭐야? 얘네들 비교하면 수직항력이 똑같으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에 대한 마찰 개수가 운동 마찰 개수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얘들을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가로 쪽은 외력이야. 세로 쪽은 마찰력이야. 1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10N일 때 마찰력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10N이라는 얘기야. 2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마찰력 얼마? 20N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네들 그래프를 나타내주면 자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지. 마찰력이 외력에 대해서 정비례해서 나타나는 이런 관계를 가질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는 어떻게 돼? 움직이지. 움직인 이후에는 마찰력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 실제로는 달라지지만 일정하다라고 얘기하자. 자 이때 이렇게 증가하는 마찰력은 뭐야? 정지 마찰력이지. 정지 마찰력 중에 최대값은 얼마가 되지?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자 얘는 어느 때 나타나는 마찰력이야? 운동한 동안 작용하는 마찰력이니까 운동 마찰력이 되버려. 운동 마찰력과 상관없이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힘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찰각이라는 얘기가 딱 하나 남았는데 이 마찰각은 마찰 개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실험 과정이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마치고 앞쪽에 심화로 돌아가서 부력 부분을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뒤쪽에 숙제 천천히 하기 시작해. 네. 다음 주에 해보세요라고 할 거야. 이번에 문제 수가 적어. 11문제니 16문제밖에 안 돼.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선생님 안 보니까 너무 좋구나. 수학 선생님이 오니까 너 신났구나. 그런 거 아닌데. 알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 거 아닌데. 맞아. 어쩔 뚱는 사실 개미.